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15장 웹 API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1 웹 API의 이해. 이제 API는 API야, 웹 API가 있는데 서로 다른 의미고, API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로 주로 파일 제어나 창 제어, 화성 처리, 문자 제어 등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웹 API는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 다른 서비스에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기 위해 정의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고요. 이제 웹 API의 데이터 획득 과정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서버가 응답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그 후에 응답받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받은 데이터는 이제 주로 JSON과 XML 두 가지 데이터고요. 다음으로 이제 웹 API 인증 방식은 auth 방식으로 외부에 해당 서버에 접속하는 모바일, 데스크탑, 웹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인증을 허용하는 개방형 인증 방식입니다. 주로 이제 API 키와 접속 토큰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인증을 진행하게 되고요. 위에서 말했듯이 요청받은 응답 데이터의 형식은 주로 JSON과 XML입니다. 이제 JSON 형식의 데이터 처리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JSON 형식으로 표시한 간단한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 하나의 데이터를 이 오브젝트를 하는데 이 오브젝트를 중괄호로 감싸고 있고 이제 name, value 이런 쌍으로 이루어진 name, value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value 값에는 문자열, 숫자, 그리고 여기 딕셔너리, 그리고 여기 리스트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네임에는 문자열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JSON 라이브러리는 JSON 형태의 데이터를 파이썬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주고 파이썬 데이터를 JSON 형식으로 변환해주는 파이썬 내장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제 json.dumps 파이썬 데이터, indent, sort keys, ASCII, insure ASCII를 이용해서 인자를 입력해서 이제 파이썬 데이터를 JSON 형태로 변환할 수 있고요. json.load를 이용해서 JSON 데이터를 이제 파이썬 데이터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json.dump의 인자로는 파이썬 데이터, JSON 형식으로 변환하는 파이썬 데이터고 필수 인자입니다. 또 이제 indent는 지정한 n칸만큼 들여쓰기를 지정하는 옵션이고요. sort key는 이제 파이썬 데이터가 딕셔너리 타입일 경우 키를 기준으로 정렬을 할지 지정을 하게 됩니다. ensure ASCII는 ASCII 코드로 구성된 문자열인지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옵션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JSON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딕셔너리 타입의 데이터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 타입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었고요. 이제 딕셔너리 데이터를 JSON 형태로 변환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str JSON 형태가 이제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JSON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보기 힘든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ASCII 코드를 이용해서 보기 힘든 형태로 변환이 되는데 이제 옵션을 추가해서 JSON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딕셔너리 데이터를 indent 3만큼 들여쓰기 하고 키값으로 정렬을 하고 ASCII 형식이 아닌 JSON 데이터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보기 좋게 출력이 되고요. 이제 JSON 형식의 데이터를 이제 파이썬 딕셔너리 .load를 사용해서 파이썬 딕셔너리 데이터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딕셔너리 데이터로 변환이 됐고요. 이제 JSON 딕셔너리 데이터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신체 정보라는 키에서 이제 몸무게라는 키를 또 뽑아서 밸류를 추출하게 되면 71.2 이렇게 추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방식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XML 형식의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XML은 이제 태그로 어떤 문서나 아니면 구조를 정하는 그런 일종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태그로 구조를 정하는
그런 일종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과 같이 간단한 XML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맨 위에 있는 것은 이제 XML 선언으로 XML 문서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즉 버전은 1.0이고 인코딩은 UTF-8로 되어 있다.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위에 사용자 정보는 이제 루트 최상위 요소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요소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 태그, 이름 태그, 그리고 끝 태그는 시작 태그는 이름, 그리고 끝 태그는 슬래시 이름, 이렇게 해서 안에 요소를 감싸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유닛 equals 센티미터, 이 속성을 지정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 안에 또 태그를 사용해서 여러 태그를 중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제 이 태그가 그 순서에 맞게 이 키로 감쌌으면은 다 똑같이 키로 감싸야 되고 몸무게로 감쌌으면은 또 몸무게로 태그 끝 태그를 끝내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XML2Dict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XML 데이터를 파이썬 딕셔너리 타입으로 변환하는 라이브러리고요. 이제 XML2Dict parse, XML input, XML attribute, and true or false 이렇게 parse를 사용해서 이제 XML 데이터를 파이썬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XML 인풋은 이제 변환하고자 하는 XML 데이터 타입이고요. XML 타입의 데이터고요. 필수적인 인자입니다. 다음으로 XML attribute는 이제 XML 형식에서 데이터 속성을 처리할지 아니면 무시할지 지정을 하고요. 옵션이면 기본값은 true입니다. 만약 이 XML attribute true면은 속성은 변수 태그 네임 형식으로, 그리고 속성을 가는 태그의 문자열은 변수 태그 샵 텍스트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XML2 2Dict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아나콘다를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같이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진행해 줘야 됩니다. 윈도우 창에서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실행을 한 다음 이 아나콘다 프롬프트에 pip XML2Dict를 입력을 해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다음으로 XML 형식의 데이터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XML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XML 데이터를 딕셔너리 타입의 데이터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ML attribute는 true로 설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속성, 그리고 이 속성에 해당하는 속성 값을 이렇게 변환이 되었습니다. 다음에서 딕셔너리 데이터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사용자 정보에서 이름을 추출하게 되면은 홍길동이라는 값이 추출이 되고, 이렇게 사용자 정보에서 신체 정보, 키의 속성을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센티미터, 키의 속성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은 175.4 이렇게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활용하는 코드인데요. 이 XML 데이터에서 사용자 정보 이름을 추출하고 사용자 정보에서 신체 정보를 추출한 다음 이 신체 정보에서 키에 해당하는 속성값, 그리고 키에 해당하는 태그 속성, 그리고 몸무게에 해당하는 속성값, 몸무게에 해당하는 속성을 뽑아낸 다음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하는 데이터를 파이썬 딕셔너리 XML 데이터를 파이썬 딕셔너리 데이터로 변환을 한 다음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attribute false 옵션으로 XML 데이터를 변환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false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변환이 된다고 한번 알아두고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웹사이트의 주소에 부가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웹사이트 주소는 고정하고 하위 경로만 변경하여 URL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그냥 기본 URL을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 하부, 예를 들어 구글에서 구글에 어떤 기본 도메인이 있고 주소가 있고 그 뒤에 검색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연결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문자열로 배당 지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로 연결을 해서 다음과 같이 URL을 지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문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URL을 이렇게 하나의 이제 여러 개의 이벤트를 하나의 이 메인 URL에 이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URL 주소를 요청해서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매개 변수가 중요한데요. 이 웹 API에 데이터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 주소에 매개 변수, 즉 지정된 키워드 값으로 구성된 이 매개 변수를 추가해서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API로 데이터를 요청할 때는 이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개 변수는 이제 물음표를 이용해서 해당 웹사이트에 매개 변수를 보낼 수 있는데요. 이 다음이 이 부분이 이제 기본 주소고 그 뒤에 있는 부분이 매개 변수입니다. 물음표 뒤에서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매개 변수고요. 키와 밸류, 이 매개 변수를 이제 전달하려고 이렇게 물음표로 이렇게 연결을 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매개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key 1, value 1, key 2, value 2 이 사이를 이 AND 연산자로 이렇게 묶어서 전달하려는 매개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AND로 연결을 하게 되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웹 API의 여러 매개 변수, API 키, 위도, 경도, 단위와 키 값을 전달하기 위한 URL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위도는 이제 37.57, 경도는 126.98. 그리고 이제 임의의 API 키 값이고요. 이제 단위는 메트릭. 사이트 URL을 이렇게 기본 URL을 지정을 한 다음 파라미터에 이제 다음과 같은 매개 변수들을 추가를 한 다음 이렇게 하나의 URL로 다시 묶어서 이제 request.get으로 URL 웹 API에 이제 여러 매개 변수를 전달해서 이런 여러 값들을 전달하기 위한 이런 URL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음표 뒤에 이 부분이 매개 변수인 부분이고요. 이 API 주소에 이런 값들을 요청한다. 이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키와 밸류에 해당하는 값들을 요청을 한다. 이런 의미고요. 이제 그것보다 더 편한 방법이 request.get의 파라미터 인자를 사용해서 이제 딕셔너리 타입으로 키와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 요청하고자 하는 도메인의 URL 주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직접 문자열로 지정을 해서 매개 변수를 보냈지만 이제 딕셔너리 타입으로 key1, value 1, key2, value 2 이런 형식으로 지정을 한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을 생성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request.get URL 그리고 파라미터 매개 변수 값을 이제 params 인자에 이렇게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을 넣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request.get params 인자를 사용하면은 똑같은 이런 URL 매개 변수를 전달하기 위한 URL 주소를 좀 더 간편하게 생성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을 물음표 뒤에부터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 인자에 들어간 딕셔너리 데이터를 이제 매개 변수로 자동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URL을 생성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웹사이트의 주소의 인코딩과 디코딩인데요. URL 보통 이제 API 키를 받게 되면은 이제 보통 URL 인코딩된 상태로 받게 됩니다.
이제 URL 인코딩은 URL에 사용하는 알파벳, 숫자, 몇몇 기호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이제 16진수 값으로 변환돼서 반환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플러스는 %2b로, 슬래시는 %2f로 이렇게 반환이 돼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 인코딩된 API 키를 사용하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디코딩을 해줘야 되고요. 디코딩을 하는 방법은 request에 .utils unquote를 이용해서 디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 인코딩이 된 그 URL API 키를 받아서 디코딩을 진행을 한 다음에 디코딩된 API 키를 이제 사용을 하면 오류가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코딩을 사용하는 API 키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API 데이터를 얻는 그런 사이트에서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URL 디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코딩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URL API 키인데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르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디코딩 할 때는 request.utils unnote API 키, 이 해당하는 API 키를 인자로 입력을 해서 이제 디코딩을 진행을 하면 되고요. 디코딩된 API 키를 사용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URL 주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인코딩된 키를 사용하게 되면은 똑같이 이런 URL 주소를 얻게 되는데 둘의 이제 URL 주소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코딩된 API 키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꼭 디코딩을 해서 사용을 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PI 키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API 키가 필요 없는 이제 웹 API 사이트인데요. 이제 오픈 노티파이는 이제 국제 유주 정거장의 현재 위치 정보를 반환해 줍니다. 다음 주소를 이제 URL을 지정을 해준 다음에 URL에 리퀘스트를 해서 URL에 이 요청을 한 다음 이 텍스트로 JSON 데이터를 텍스트로 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텍스트 데이터로 이렇게 반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JSON 형태의 데이터를 딕셔너리 타입으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json.load를 사용해서 딕셔너리 타입으로 변환을 할 수 있고요. 딕트로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JSON을 이용해서 웹 API 응답 결과를 바로 딕셔너리 타입으로 변환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 응답 객체에 응답받은 응답 객체에 이제 .json을 사용해서 딕셔너리 타입으로 바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좀 더 한 줄로 간단하게 줄이면 이제 request.url 이 URL에 요청을 해서 받은 JSON 형식의 데이터를 이제 .json을 사용해서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한 다음 이 JSON2딕에 변환을 할당을 한 다음 보시면은 똑같이 딕셔너리 타입으로 잘 변환이 돼서 할당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JSON2딕트를 출력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딕셔너리 데이터에 접근해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ISS 포지션이라는 키 값에서 latitude 위도를 찾게 되면은 이제 37.1627 그리고 경도는 ISS 포지션이라는 키 값에서 longitude 경도의 밸류 값은 마이너스 45.1826 이렇게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치 정보를 일정 시간 10초마다 갱신하는 코드인데요. 이렇게 10초 간격으로 이렇게 5번 동안 이런 위도와 경도를 갱신하는
코드를 한번 실행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time.sleep은 이제 10초 동안 코드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import time 모듈을 내장 모듈을 불러왔고요. 이제 ISS position 이 API URL이라는 인자를 받아서 이 받은 인자에서 이제 JSON 타입을 이제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한 다음 이제 이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에서 ISS 포지션이라는 밸류 값만 이렇게 출력을 하는 함수를 정의한 다음 이 함수를 10초 동안 지연하는 이 코드를 5번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REST contries에서 이제 국가 관련 정보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import REST request를 불러와서 이 URL 주소고요. 그리고 컨트리는 South Korea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베이스 URL에 South Korea라는 컨트리를 연결을 해서 이제 API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SON 형식의 데이터에서 텍스트만 추출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요.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JSON 데이터 형식의 파일을 이제 딕셔너리 파이썬 딕셔너리 데이터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json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딕셔너리 타입으로 변환을 했고요. 이제 이 중에서 JSON to list 에서 수도 캐피탈을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 리스트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도 이제 똑같이 리스트로 감싸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리스트를 인덱스를 사용해서 이 리스트에서 이제 요소가 오브젝트가 하나밖에 없지만 이제 데이터가 이 0번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은 리스트에서 이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0번에 해당하는 딕셔너리 데이터에서 캐피탈 수도의 키값이 캐피탈인 밸류를 가져오면 서울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나라의 수도를 웹 API를 통해서 가져오는 코드인데요. contries에 이제 가져올 나라들을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할당을 해주고 country to capital 이라는 함수를 정의해 줍니다. 이 함수는 위에서 실행한 이 캐피탈을 이렇게 반환해 오는 함수고요. 이 함수를 실행을 해서 호출을 해서 실행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South Korea, 서울,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Kingdom, United Kingdom, London, France, Paris, Germany, Berlin 이렇게 다음과 같이 웹 API를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트위터에 메시지를 작성하고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트위터에 일단 먼저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 API 키 및 접속 토큰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API 키 및 접속 토큰 생성 방법은 이제 다음 사이트를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트윗 파일을 설치를 하고 인증을 해야 됩니다. 트윗 파일 또한 이제 아나콘다를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같이 설치되지 않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실행한 다음 pip install 트윗 파일을 입력해서 엔터를 누르고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신청해서 생성한 API 키 및 접속 토큰은 보안상의 문제로 타인에게 절대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보안상의 문제로 이렇게 저 위에 제 토큰과 어세스 토큰과 이제 API 키를 보여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위에서 알아봤던 us 인증을 API 인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us라는 객체를 생성한 다음 이제 twipy.us handler 그리고 여기에 API 키 그리고 API secret 키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제 1차 인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us.set access 토큰 그리고 access 토큰, 이제 access secret, access 토큰과 access secret의 키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또 2차 인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us라는 객체는 완전히 1차와 2차 인증 모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완전한 인증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완전히 인증된 변수 us를 이용해서 API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API에 이 인자로 us를 넣어서 이 API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이 API는 완전히 인증된 어떤 객체가 된 것이고요. 이렇게 완전히 인증됐으면 된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인증된 사용자 정보 확인인데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API는 이제 여기 인증된 변수 us를 이용해서 만든 API 클래스의 객체고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게 되면은 제 이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트윗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윗을 작성하는 방법은 api.updateStatus 그리고 인자로 status 이 인자 스테터스에는 트윗을 올릴 업데이트할 문자열을 입력해 주면 되고요. 현재 API의 권한이 read이기 때문에 포스트는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이 read 된 권한을 포스트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도 포스트가 가능해집니다. 다음과 같이 API update status 그리고 파이썬에서 트윗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첫 번째 트윗 이러한 문자열로 지정한 이런 글이 이제 트위터에 업데이트 되게 되는 거고요. 또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미지 파일이 포함된 트윗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update with media 그리고 파일 name status 파일 네임에는 이제 업로드할 파일의 경로와 파일명을 지정을 해주고요. 입력할 메시지는 이제 스타투스에 문자열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스테터스는 이제 이 이미지 파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옵션이고요.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렇게 인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API의 권한이 리드이기 때문에 포스트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타임라인에서 메시지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위터 홈 타임라인에서 메시지를 가져오는 방법은 api.home, cruiser api.home timeline 그리고 items n인데요. 인자 n은 지정한 숫자만큼 타임라인에 있는 최근 메시지를 가져오는 거고요. n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타임라인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API는 us로 인증한 API 클래스의 객체 변수명인데요. 여기서 인증한 이 객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타임라인에 파이썬 트윗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첫 번째 트윗이라는 이 트위터를 미리 업로드를 해놨고요.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미리 업로드를 하셔가지고 이 코드를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라인에 최근 첫 번째 트윗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n을 1로 설정을 해줬고요. tweet py.cruiser api.home timeline.items n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파이썬에서 트윗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첫 번째 트윗이 잘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키워드를 지정해서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스트림 API를 이용해서 트위터 전체 메시지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하고 넘어갈 점이 이제 REST API와 스트림 API인데, REST API는 한번 데이터를 요청하고 응답을 받으면은 그 뒤로 이제 서버가 추가적인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트림 API는 말 그대로 어떤 사용자가 지정한 조건이나 아니면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서버에서 계속 해서 이제 응답을 주게 되는 그런 형태의 API고요. 이 스트림 트위터는 이제 REST와 스트림 두 개의 API를 모두 지원합니다. 그래서 트위터의 스트림 AP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트위파이에 이제 스트림 리스너라는 기존의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클래스를 정의를 해야 되고요. 정의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생성한 객체를 이제 트위파이의 스트림을 이용해서 스트림 API와 연결을 하고 스트림파이의 필터를 이용해서 단어를 지정하고 스트림을 시작하면 됩니다. 기존의 스트림 리스너 클래스의 함수에서 onStatus 이 함수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정된 단어가 포함된 트윗을 발견했을 때 호출하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함수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트림 리스너 클래스를 한번 상속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속을 해서 함수를 재정의해서 이제 이 스태트의 텍스트를 출력을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 이 생성한 객체를 twipy.stream us는 위에서 인증한 us 변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이제 여기 이 새로 생성한 객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밑에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mystream equal twipy.stream us는 이제 인증을 한 변수 그리고 mystream listener는 이제 새로 만든 객체를 넣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mystream의 트위터 스트림 API와 이제 연결이 됐고요. 이제 필터를 이용해서 단어를 지정하고 스트림을 할 수 있습니다. 필터 트랙 이꼴 문자열에 원하는 문자열을 입력해서 이제 이 트위터에서 이 원하는 문자열이 들어간 메시지를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강제로 멈추기 전까지 계속 문자열이 들어간 메시지를 가져와서 출력하기 때문에 일단 주석 처리를 해놨고요. 다음으로 이제 대신 원하는 개수의 메시지만 가져오는 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twipy.stream listener를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이제 mystream listener라는 클래스를 이제 재정의를 해주고요. 이제 슈퍼이닛은 이 기존에 사용하던 생성자들을 모두 사용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클래스 변수 이 twinNum이라는 새로운 클래스 변수를 생성을 한 다음 이 twinNum이라는 변수는 일씩 증가하게 됩니다. 어떨 때 일씩 증가하게 되냐? 이제 이 스테터스를 이제 받아와서 파이썬에서 트위터에서 이 API를 받아와서 이런 출력을 할 때마다 일씩 증가하게 되고요. 이 twinNum이 5를 넘어서게 돼서 6부터는 이제 출력하지 않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런 클래스를 재정의를 해줬고요. 이제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머신러닝과 머신러닝 한글 영어로 지정을 해서 mystream 다음과 같이 이제 mystream이라는 변수에 트위터 API, 스트림 API와 연결을 한 다음 mystream.filter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정한 지정한 문자열이 포함된 트위터 메시지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 지정한 머신러닝과 머신러닝 이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간 트위터를 이제 메시지를 출력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아래는 이제 통합 코드입니다. 위의 과정을 모두 통합한 코드인데 이 통합 코드는 직접 코드를 한번 쳐보면서 실습을 해보시면은 이해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정부의 공공 데이터에 가져오는 것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회원 가입 및 이제 서비스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는 이제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한 후 AI 키와 키를 생성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 포털의 API 발급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링크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교재에는 세 가지 API를 사용한 예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간상의 관계로 대표적인 대기 오염 정보만 가져와서 한번 같이 예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기 오염 정보를 위한 서비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다음 링크에서 활용 신청을 한 뒤 API 키를 발급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링크에서 이제 또 활용 신청한 뒤 API 키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상세 설명 칸에 들어가시면은 서비스 URL과 이제 요청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요청 변수들은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가 오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신청한 API 키는 이제 보안상의 문제로 절대 타인에게 공개를 하시면 안 되고요. 트위터 API의 경우에는 이제 디코딩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공공 API 경우에는 이제 인코딩된 URL을 이제 디코딩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코딩을 진행을 해줬고요. 다음으로 먼저 근접 측정소 목록을 조회 보겠습니다. 일단 이 URL을 이렇게 아까 요청 URL, 요청 주소 이 URL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해준 다음 그 다음에 name에는 이제 논현동, 이제 읍명동을 지정을 하고요. 넘버 로우스는 한 페이지에 포함된 결과수, 페이지 넘버는 이제 1페이지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 타입은 JSON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받겠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매개 변수로 이제 리스트 딕셔너리 형태로 이렇게 매개 변수를 지정해 준 다음 request get으로 이제 이 URL에 이런 매개 변수의 정보들을 전달을 해서 API 데이터를 받아온 다음 이제 딕셔너리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전체 결과의 수를 알아보면은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읍명동 위치와 TM 좌표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읍명동 위치와 TM 좌표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 딕셔너리 데이터에서 K번째에 있는 시도 네임, SSG 네임, 그리고 언네임, TMX, TMI 그리고 이 변수들을 이렇게 다 할당해 준 다음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TM 기준 좌표 조회 결과 위치는 서울시 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K는 0, TM 좌표는 XY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하나는 또 인천에 있는 논현동, K는 1, 이 리스트에서 딕셔너리에서 이제 두 번째에 위치한 데이터겠죠. 그럼 TM 좌표가 XY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위치의 TM 좌표를 선택하기 위해선 저희는 이제 이 강남구에 있는 논현동 이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K는 0으로 지정을 해줬고요. 첫 번째 위치 다음과 같이 리스트 K 이 딕셔너리 데이터의 리스트에서 K 0번째 첫 번째 즉 TMX 좌표와 TMY 좌표를 뽑아낸 다음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M 좌표로 해당 지역의 근처에 측정서 목록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위에서 사용한 이제 TMX와 TMY를 X 밸류와 Y 밸류에 할당을 해준 다음 이제 이 URL 주소로 이제 또 매개 변수를 요청을 해서 매개 변수로 요청을 해서 JSON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얻은 다음 이것을 다시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하면은 해당 지역 근처에 있는 측정소의 개수를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총 3개의 측정소가 있고요. 해당 지역에 이제 측정소 이름과 주소 및 관심 지점과의 거리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 반환한 이제 딕셔너리 데이터 딕데이터에서 토탈 카운트 이것을 이제 총 3개이기 때문에 3번을 반복하는 거고요. K는 1부터 3까지겠죠? K는 0, 1, 2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K는 레인지 3이기 때문에 K는 0, 1, 2가 됩니다. 그럼 0번째,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 있는 게 이제 도산대로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강남구, 세 번째가 강남대로 이렇게 JSON 형태로 불러온 이제 API를 사용해서 JSON 형태로 불러온 데이터를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이 또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을 다음과 같이 이용을 해서 거리를 표시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측정 정보를 가져오는 것인데요. 이제 요청 주소는 다음과 같고 이제 스테이션 네임은 도산대로 그 다음에 데일리 그리고 넘버로는 10 페이지 넘버는 1 버전은 1.3 데이터의 형태는 응답받을 데이터 형태는 JSON 이렇게 해서 이 변수들을 모두 매개 변수 형태로 이렇게 묶어준 다음 이렇게 다시 request.get을 사용해서 이 하나의 URL을 만든 다음 API에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온 다음 다시 딕셔너리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그리고 다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 도산대로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대기 오염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에 이 딕셔너리 타입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결과를 알아보기 쉽게 다음과 같이 코딩을 해서 이제 1이 이제 좋음, 2가 보통, 3이 나쁨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을 해서 보기 좋게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API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변환을 해서 다시 처리하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실제로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서 잘 코딩을 직접 해보신다면은 금세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